둘. 안녕하십니까. 한발서기 시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와 균형 변화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철이없었조의 조민재입니다. 지도 교수님으로는 신두철 교수님이며 조언으로는 김승범, 천혜원, 이현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리면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 결론순입니다. 서론입니다. 인간은 바이레터라는 운동을 마스터한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이며 발은 이러한 전문 걸음걸이의 기초가 되었고 인간의 발만으로도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9개의 근육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균형과 운동 제어에서 인간의 발의 역할을 증거하지만 명확한 것은 인간의 발에 신발 착용의 영향과 이것이 걷는 걸음걸이 동안 운동 제어 및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인간은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 중에 한 손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한 손을 자유롭게 하고자 할 때 다른 한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건을 드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몸통의 반대쪽 기울기가 발생하게 되며 가방의 무게와 여러 착용 방법이 자세와 보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반복적인 부하는 신체의 역학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고 한발서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수행하게 되는 기능적인 동작이며 한발서기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의 요소인 입각기와 연관이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행을 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하는 신체의 중심과 발에 전달되고 압력의 분포를 변화시켜 피로골절을 일으켜 근활성도는 자세 정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비정상적인 보행이 나타나며 허리 통증 등을 유발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발의 바닥이 변형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발 안쪽의 바닥에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발목 관절의 각도를 조절하였을 때 최대 정강뼈 내측 회전각, 초기 외봉각, 최대 외봉각, 최소 외봉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하였고 비대칭적인 부하가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부하보다 근전도를 통해 허리 통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는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보행 형태와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 변화, 한발서기 동안 동측, 반대측 방향의 상지 부하가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험 대상자들의 보행 속도는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고 본인의 측정 시기별 평균 보행 속도와 다르게 나타날 때만 구두로 조언을 했으며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보행 형태와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 변화, 한발서기를 수행하는 동안 지지측의 발바닥에서 나타나는 체중 이동이나 압력을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발서기 동안 동측, 반대측 방향의 상지 부하가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현재 근형과 하지 근활성도에 많은 연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정지어 연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신발의 내측 바닥의 유도된 변형을 나타내는 결과는 많지만 외측 바닥의 마모로 인해 진행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한발서기 자세는 다리와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력 운동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관절을 이용한 균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발서기 자세에서 비대칭적인 부하를 착용하여 다리 근육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은 연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발서기 시 신발 바닥 변형으로 인한 한발서기가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창원시 K대학교의 20대 학생들 18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해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최근 6개월간 정형외과적, 신경학적 손상을 경험하지 않은 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각, 청각, 평형감각, 이에 이상이 없는 자, 만성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자로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입니다. 첫 번째, 근전도 분석기입니다. 대상자의 앞정강근, 긴 종아리근, 중간골기근의 근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근전도 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근전도의 부착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측정 도구는 밸런스 보드입니다. 대상자의 한발서기 동안의 균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밸런스 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신발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발은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신발을 고려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가지 형태의 신발이 실험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대상자들이 즐겨 신는 신발의 형태로 바닥 변형이 없는 신발이며 운동화 계열로 하였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형태로 좌측, 우측 신발의 바닥 뒤꿈치 외측만 변형된 신발입니다. 신발 바닥 변형 정도는 실험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였으며 내측 바닥은 그대로 두고 외측 바닥은 완전히 마모시킨 상태입니다. 신발 종축의 변형 정도는 신발을 3등분하여 뒤꿈치부터 첫 번째 부분만 마모를 진행시켰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입니다. 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TA, PL, GM의 한발서기 시 근활성도 및 균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변형되지 않은 신발과 외측 바닥이 변형된 신발을 신고 각 3회씩 한발서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 전에 실험의 취지 및 방법을 듣고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은 우세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2명의 측정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한 명의 측정자는 컴퓨터를 조작하였고 다른 한 명은 대상자의 자세와 실험 과정을 조절하였습니다. 이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변형되지 않은 신발을 신은 후 한발서기 자세로 밸런스 보드 위에서 선 자세로 오른쪽 엉덩관절 굽힘 90도, 무릎관절 굽힘 90도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도록 하고 3회 반복하며 근전도와 균형을 확인하였고 측정 1회당 휴식은 3분을 진행하였고 한 실험이 종료된 후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식을 마친 후 외측 바닥이 변형된 신발을 신고 한발서기 자세로 케이토스 플레이트 위에 선 자세로 오른쪽 엉덩관절 굽힘 90도, 무릎관절 굽힘 90도를 10초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3회 반복하며 근활성도와 균형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및 처리는 측정 방법에 따른 TA, PL, GM의 근활성도를 정교화하기 위해 NBICC 근활성도를 측정하여 평균 평방근으로 처리된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백분율로 분석하였습니다. MVIC를 측정하기 위해 MMT는 TA와 PL은 앉은 자세, GM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세 가지 운동 방법 수행 시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5초간 3회씩 측정하여 평균 처리한 후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테스트 후 2분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료 분석 및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일반적인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한발서기를 하는 동안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TA, BL, GM의 근 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TA, BL, GM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발서기를 하는 동안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압력 중심 이동 면적, 총 위치 변화, 평균 속도, 가로 진폭, 세로 진폭, 발 뒤꿈치 가로 진폭, 발 뒤꿈치 세로 진폭, 발 뒤꿈치 면적, 발끝 세로 진폭, 발끝 면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찰입니다. 한발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신발 바닥의 변형이 된 조건에서 하지 근육의 근활성도와 균형을 검증하는 연구는 전무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전도는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근육의 근활성도는 증가하고 짧아질수록 근육의 근활성도도 함께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동일한 무게를 적용하더라도 모멘트 팔의 길이에 따라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동측 방향의 외적 부하 적용 시 반대측보다 모멘트 팔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반대측의 부하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근활성도가 감소하여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간 불기근의 근활성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종아리근은 한발서기 시 앞정관과 함께 발목의 가쪽 안정성을 위해 작용하고 동측 방향의 외적 부하를 적용하였을 때 긴 종아리근에서 발생되는 모멘트와 같은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측 방향의 부하로 인해 발생되는 모멘트가 긴 종아리근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측 방향의 부하 적용 시 반대측 부하를 적용했을 때보다 모멘트 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좌우에 대한 공유가 감소되어 긴 종아리근의 근활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정관근과 장단지근은 앞, 뒤, 동료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정관근의 근활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한발석이란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행 주기 중 입각기와 말기 입각기 시 한발서기의 능력이 요구되며 보행 주기의 38% 동안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발서기는 한발서기 동안 반대쪽 발은 유각기를 가능하게 하여 발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계속 나타나고 장애물 보행 시 더 긴 지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험은 정상 신발과 각 외측 바닥이 변형된 신발을 신고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 중 지지기 시 체중이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외번이 발생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인공적으로 마모가 나타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 시 지면과 접촉하는 신발 외측 바닥의 구조적인 형태가 신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모로 인한 신발의 바닥 변형은 보행 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목이 매번되는 상태로 장시간 보행하게 되면 무게 중심의 이동 변화, 족주 압력의 이동 변화, 지면 반력의 변화 등이 합쳐져 결국 정상적이지 못한 보행 패턴이 일어나게 되고 체성 감각은 근육 수축 동안 발생되는 힘에 대한 지각, 골격근에 움직여지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 그리고 정적인 자세를 지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안정적인 바닥에서 정상적인 체성광학 정보 입력은 가능하지만 불안정한 지지면은 체성광학 정보가 감소하고 왜곡된다고 하였고 체성광학계 정보들은 불안정한 지지면
경사로에 서 있거나 걸음때에는 체성감각 정보의 혼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감각 입력의 혼란은 자세 반응과 함께 신경과 근육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연구는 예측이 마모된 신발의 불안정한 지지면이 적절한 고유 수용성 감각 인력에 혼란을 주어 한발 서기를 하였을 때 균형 유지 활동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하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 본 연구는 일회성으로 측정한 것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비교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조건의 신발을 사용하여 한발 서기 시 근활성도와 균형을 비교하지 못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모로 변형된 신발은 실험을 위해 극단적으로 마모가 나타나도록 제작하였으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마모 현상과 같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해 한쪽만 마모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작용이 최소한으로 나타나도록 통제를 하였으나 완벽하게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통제하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이 착용한 신발은 운동화로 한정하여 실험자가 한 종류로 제공한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발 서기 시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중간몰기근의 근활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한발 서기 시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발 바닥 변형에 따른 균형 변화는 임상에서 환자의 불안정한 균형의 원인으로 환자의 균형 평가 중 하나의 확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철이 없었죠의 논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